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하루 만에 계약금, 잔금, 소유권 이전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요, 아파트 매매를 공동 중개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이제 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매수인분은 이제 부부셨는데요. 공동 명의로 이제 매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반반씩 50%, 2분의 1, 2분의 1씩. 이제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나, 단독 명의로 하나. 그러나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뭐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니까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요즘은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더라도 2년 거주를 안 한다면은 2년 거주를 안 한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 차익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2년 거주를 못할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구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구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는 걸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 임차인이 전세 4억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만기일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은 이제 1억만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매수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또 입주가 안 되겠죠.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은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이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전세로요. 그냥 사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이 만기가 끝나고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전세 계약서를 새로운 매수인하고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걸로 해서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계약 기간 이렇게 해서 2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간 끝나고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다시 또 2년. 이렇게 이제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임차인하고 새로운 매수인하고. 요거 이제 하루 만에 계약금, 그 다음에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다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계약금하고 잔금이 다 넘어가니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지요. 이제 공동중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매수가가 3억이 초과되면은 3억 이상은 요거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요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 이상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억이니까 이걸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입주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전세로 놓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택취득 자금 조달에서 이제 5억에서 4억은 이제 전세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4억은 전세 놓은 거 플러스 이제 1억. 1억이 어디서 났냐 이제 이건데요. 이 1억은 이분들은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온 돈이죠. 아니면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뭐 저축한 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때 같이 들어갑니다. 이 양식에 보면요.
요 주택취득자금조달및 입주계획서 여기 작성하는 난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거를 같이 입력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대로 작성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 매수인에게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받아서 그 받은 거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식에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해서 매수인이 여기 이제 서명하고 사인까지 하게 됩니다. 예, 본인이 이제 작성을 했다는 것을 이제 서명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매수인 측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인 측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다 하고 이제 매도인 측 부동산에서 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측 부동산에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서명할 때 서명을 할 때요.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USB에 이제 비밀번호가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USB에 갖고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노트북에 그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설치해 가지고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딱 누르면은 바로 이제 제 창에 서명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딱 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구청 이제 지적과 여기 담당하는 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정이 급하니까 빨리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를 확인해서 처리해 달라. 그러면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처리해 주면은 그걸 출력하면 됩니다. 예, 출력하면 되고요. 이날이 이제 계약금 및 잔금을 다 치르니까 그 시간에 그 법무사 사무장 또는 과장이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매도인이 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등기권리증. 만약에 등기권리증이 없다 그래도 뭐 매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등기권리증 분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좀 들지요. 한 4만 원 정도 듭니다. 예. 등기권리증, 예,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못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기권리증 없으면은 이거 매도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등기권리증 없어도 예, 뭐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등기권리증 분실한다 그래가지고 분실하면은 다시 등기권리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 등기권리증은 한 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재발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거 매도인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인 인감증명, 예, 부동산 매도용으로 해야 되겠죠. 그 부동산 매도용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매수인 계약서에 매수인의 이제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예, 요즘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요 주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주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오탈자가 나거나 이상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인이 또 내야 될 게 주민등록 초본 한 통입니다. 초본이고요. 이 초본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와야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와야 되고요. 그 앞자리는 6자리, 뒷자리는 7자리잖아요. 이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감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막도장은 안 됩니다. 예, 인감도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비 영수증. 예, 관리비. 예. 통상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관리비. 그래서 이제 뭐 전기수도 뭐 하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쓰는 비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발급해 주고 그다음에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도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 선수관리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선수관리비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여기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이제 관리할 관리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선수관리비 한 달치를 미리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축해 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사 가실 때 이제 선수관리비를 받아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다시 선수관리비를 입금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주고받게끔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요. 그래서 선수관리비 얼마라는 거 이게 이제 아파트별로 다 선수관리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선수관리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열세. 예, 열세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 주민등록 등본. 뭐 초본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주민등록 등본하고 도장. 이 도장은 인감도장이어도 되고요. 뭐 막도장이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은 도장, 뭐 막도장 상관없고요. 매도인은 인감도장이라고 했죠. 인감도장. 이 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뒷자리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거. 매도인, 매수인 다 똑같죠. 소유권 이전 비용. 요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제 요거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또 소유권 이전 비용도 넣어야 되겠죠. 예, 법무사 계좌에 계좌 이체를 해야 되겠죠. 여기 소유권 이전 비용. 요 소유권 이전 비용에는 취득세, 그 다음에 뭐 증지대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이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무사 사무장이라든가 직원이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예, 걸리는 기간은 한 3일 정도 되고요.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소유권 이전이 다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제 새로운 등기 권리증이 나오고요. 3일이나 이제 일주일 안에 되는데요. 되지만 잔금일이 소유권 이전일이 되는 겁니다. 예, 서류 만들어지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소유권 이전 일자는 거기에 기록되는 것은 잔금 일자가 소유권 이전 날짜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